네, 강프로입니다. 자, FST 보겠습니다. FST가 오늘 장중에 25% 정도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이 종가에는 조금 밀렸는데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 시세를 한번 내면서 신고가를 만들었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공략을 시작을 했는데 왜 공략을 했는지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요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FST 삼성전자 60조 테일러시 최첨단 반도체 공장 세계 최초 펠리클 기술 개발 양산에 성공했다. 자, 이게 HBM 지금 요즘에 HBM은 그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펠리클 기술은 파운드리 쪽입니다. 파운드리 팹에 들어가는 건데, 자, 이걸 지금 삼성전자에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는요. 지금 이렇게 보셔야 돼요. TSMC죠. TSMC에 비해서 양산되는 파운드리 공정이 많이 좀 밀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지금 A 반도체 이쪽도 거의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TSMC에서 제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설계는 엔비디아에서도 하고요. 그리고 AMD에서도 하고, 그리고 인텔 쪽에서도 인텔 파운드리에서 못하는 부분을 일부는 그 TSMC에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쪽으로는 거의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의 수혜를 FST가 지금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누가 이길까? 내가 이길까? 제가 이길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죠? 21년 4월 달에 이미 삼성에서 이 지분 7%를 획득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자, 이런 기업이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삼성에서 투자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상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물량을 늘려온 결과 15% 정도까지, 그리고 거의 뭐 자회사로, 그 자회사가 아니라 인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올해 초 2월 달 정도에는 삼성전자에서 이 계획했던 것보다 빨리 흡수하겠다, 그런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FST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그 FST가 가지고 있는 펠리클 기술, 그렇죠? 이 펠리클 기술은 이 팹에 들어가는 무엇보다 이 그 파운드리 쪽에서는 굉장히 조금 고차원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흡수를 하고 삼성전자는 빨리빨리 커야 지금 AI 반도체 다음 버전의, 다음 세대의 공정을 많이 높여서 받아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EUV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EUV에 들어가는 그 미세화 공정의 한 축을 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FS에 지금 나오고 있는 강세 구간,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시세가 나오기는 했지만 시가총액이 7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우리가 꾸준하게 봐야 될 종목이다.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왜 시세가 나왔고,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전자에서 지금 새롭게 공장을 짓는데 여기 FST에 펠리클 기술이 도입된다는 점, 이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삼성에서 지분 인수까지도 이미 들어왔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분을 늘리겠다는 것도 오피셜하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삼성의 움직임이지,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뭐 외국인이 어느 정도 삽니다, 기관이 어느 정도 사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어차피 세력들이 어느 정도의 그 물량을 확보해서 주가를 띄우는지, 뭐 급격하게 어느 정도로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매집 관련돼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매집 관련된 내용을 보잖아요. 이쪽 구간 있죠. 이쪽 구간, 이렇게 진행되는 구간, 그렇죠. 다들 여기서 매집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거래 없이 하락하는 이쪽 구간에서 매집을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매집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집은요, 여기서 하는 겁니다. 요날 매집하고요, 오늘 매집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와는 달리 매집에 대한 주체 자체가 펀드예요. 펀드는 운용자가 있죠. 운용자는 로스컵 비중을 정해놓고 들어옵니다. 자, 비중이 얼마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떨어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모아갈 거예요, 이런 보고서를 냈다고 쳤을 때 그걸 상부에서 받아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펀드는 시장에 따라가야 됩니다. 시장에 따라가야 되는데 시장이 안 따라가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주식을 펀드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시장 수익률을 계속해서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펀드에서 운영하는 자금 자체는요, 특히나 공모펀드 시장이 요즘에 굉장히 크게 진행되진 않지만, 공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시장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쪽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특히나 헤지펀드라고 하죠.
절대 수익 추구형. 이쪽 펀드들은요,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집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격에 대한 판단이 섰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 그쵸? 그래서 저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철저하게 맞춰서 매매를 한다. 오늘 제가 FST를 매수를 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왜 매수를 했는지, 그쵸? 상황이나 산업군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게 전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실제 제 계좌 수익률을 오픈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은 79% 정도 되고요. 한 80% 정도, 조금 더 올라가면 100%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계좌 수익, 종목 수익이 아닙니다. 계좌 수익을 이 정도 내고 있다는 건 이거는 손실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죠. 그럼 어떤 종목을 매매하길래 이 정도의 수익이 나는지 한번 보면 내용 간단합니다. 종목을 제가 어떤 타점에 공략하는지 그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에브리 보십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반도체나 그런 부분, 바이오나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로봇 관련된 종목도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즉 저가에 사지 말자. 그래야 내가 단기간의 수익을 뽑아낼 수 있고, 그 단기간에 보는 수익이 47%. 단타를 치라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47% 단타를 어떻게 벌어요? 그쵸? 하나, 둘, 셋, 3거래일. 최장 2주 잡고 매매를 진행해야 됩니다. 자, 다른 종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어때요? 26%, 22%, 18%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죠? 근데 저가에 사지 않는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사야 된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요. 자, JNTC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자인데, 자, 보세요. 4월 15일 시장가 매수 8시 46분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하고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JNTC, 자, 내용 보시면 오늘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주목해야 되고요. 흥구석유,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여전히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 진행하고 있다는 점. 이란이 주말에 이스라엘을 때릴지 제가 먼저 알았을까요? 아니요. 근데 가격은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보고 매매했을 때 이런 정도의 매매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흥구석유 말고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FST, 자, 이 내용을 보더라도 어때요? 정확하게 돌파 구간에 공략을 했죠. 중간중간 매매하는 과정이 있었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분봉 타점을 보여드리더라도 어때요? 다 확인하고 매매한다. 그쵸? 확인하고 매매했을 때 급등세. 오늘 거의 한 10%대 수익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뭐 장중에 조금 더 높여서 마감이 돼도 괜찮을 뻔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왜 보유하는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매집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매집 구간에 대한 부분, 가격, 타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 소통방에 들어와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가하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여기 있죠? 그쵸? 그리고 어떤 타점을 잡고 있는지, 그쵸? FST입니다. 어떤 타점을 잡고 있는지 제가 다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여기 FST에서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더 간단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돌파 구간만 공략을 하자. 주식시장은 앞을 반영한다. 즉 주가가 사전에 강세를 보이면서, 그쵸? 거래가 확 터지면서 올라왔다는 건 무언가 호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가 터지고 나서 시세가 올라가고 나서 가격을 받쳐주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는 호재가 뭐가 있는지, 상황이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이 내용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죠. 그래서 자, 보세요. 올라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체크를 시작하는 겁니다. 시세 체크를. 즉 여기서부터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는 거예요. 즉 어떤 구간을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이 종목을 볼지, 살지, 말지, 팔지, 보유할지, 물렸으면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자는 겁니다. 내가 먼저 어디 돌파하지 않고 뭐 바닥권에서 여기서 샀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어디서 팔아야 돼요. 떨어지면 또 팔고 나면 올라가고 고가 또 물려, 이런 상황 만들지 말라고요. 여기하고 여기는 확인이에요. 그럼 지금은 뭐예요? 확인하고 또 올라오네? 뭔가 있다. 근데 거래 터졌네? 누가 들어왔다? 세력이 들어왔다. 그럼 세력이 들어오는 구간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매수 타점 잡자. 즉 가격이 중요하다. 왜? 얘네들이 매집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매집 구간에 대한 내용을 여기 FST에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고요. 단기 2주입니다. 아까 전에 다 보셨죠? 제 타점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제가 함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FST에.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FST 자, FST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FST의 실시간 타점 아까 전에 다 보셨죠?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공유를 문자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매수를 했는지, 타점을 왜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왜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내용 정리를 간단하게 딱 하면 올라가는 주식은 호재가 있다. 돈이 들어왔다는 건 호재가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면 그 호재거리를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매매를 할지를 알았을 때 4월과 5월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올라가는 구간에서 어떻게 사야 되는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